김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제가 오늘 겟레디는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송혜교님 이 메이크업을 최대한 비슷한 컬러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할 건데요. 이게 사진을 여러 장 찾아보니까 어떤 건 엄청 베이지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핑크 베이지처럼 보이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요거에 좀 맞춰서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7시 44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확 깨야 돼가지고 정말 뜨뜻한 물에다가 샤워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싹 씻고 나왔더니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 같아서 스킨까지는 일단 바르고 온 상태고요. 지금 많이 건조해서 세럼부터 갈게요.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앰플 요거 세럼 사용할 거고요. 이거를 원래 제가 100ml짜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이 작은 걸로 하나 더 가지고 오긴 했어요. 얼굴에 좀 충분히 올려줄게요. 오늘 베이스 자체가 조금 보송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얼굴 좀 촉촉하게 올려줄게요.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 이렇게 띵똥띵똥 났는데 이게 생각보다 뾰루지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이 촬영 전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짜내면 100% 화장이 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짜진 않았어요. 이따가 컨실러로 살짝 그냥 붉은기만 좀 커버를 해줄게요. 아니, 제가 저번에 요 트렌드 요즘에 요거 좀 핫한 것 같아요 하고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드를 이렇게나 원할 줄 몰랐어요.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2021년인가 22년부터 분석 메이크업을 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딱 화보나 이 셀럽들 메이크업을 봤을 때 이것 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약간 인기 있겠다 싶은 레이더가 이제는 좀 많이 성장을 해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크림 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더마펌 제품이고요. 저도 이 화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영상 좀 준비해봐야겠다 했는데 우리 보라돌이들도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렌즈도 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렌즈가 살짝 밝은 브라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하파 크리스틴 거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제가 올려놔드릴게요. 크림까지 해주고 선크림은 블리브유 콜라겐 선크림 사용할게요. 제가 3년 동안 이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형이 수분 프라이머 같은 제형이에요.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도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먹게 해주고 백탁 없고 엄청 얇게 싹 스미듯이 이렇게 발려가지고 피부가 되게 반딱반딱해 보이는데 이게 유분감이 아니에요. 마켓 했던 걸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제형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써본 보라돌이들이 많이 좋아를 해주다 보니까 마켓 문의가 정말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제가 4월 14일 날 마켓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켓 끝나고 놓쳤다고 다시 안 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4차는 없고 3차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구매할 예정이시면 이번 마지막 마켓을 꼭 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선크림까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갈 건데 이거는 설화수 퍼펙팅 쿠션이고요. 21N15 컬러 사용할게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톤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얼굴이 많이 울긋불긋해가지고 좀 차분한 컬러로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렌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여러분들이 화보 속에 좀 비슷한 색조 컬러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엄청 원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보라돌이들? 화보 메이크업의 그런 무드나 컬러들을 시중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컬러들로 좀 비스템 찾아보는 영상을 기획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보통 화보를 찍을 때 한 제품만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막 화장품을 항상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거를 좀 찾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 무드를. 근데 그걸 제가 최대한 컬러를 찾아드리는 거죠. 비스템들을. 보라돌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스킨케어를 좀 쫀쫀하게 가서 그런지 평소보다 오늘 퍼펙팅 쿠션이 더 쫀득쫀득하게 잘 붙는 느낌이라 나쁘지 않아. 오늘 기분 괜찮아. 베이스가 얼마나 잘 먹냐에 따라서 색조가 받쳐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베이스가 되게 반딱반딱하게 잘 먹는 느낌이에요. 오늘 메이크업 이거 찍으라는 하늘에 계시다.
이 상태에서 컨실러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가는데, 컨실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팟 컨실러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팟 컨실러들을 다 모아놨어요.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할게요. 여기 이마는 진짜 곧 있으면 터질 것 같아. 너무 아프다. 관자놀이 쪽도 어제 터져가지고 약간 딱지가 졌어요. 그래서 여긴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최대한 한번 가려보고, 안 되면 치트키 써야죠. 치트키, 머리카락으로 가려주기. 그 치트키를 한번 써볼게요, 이따가. 코끝도 살짝 쿠션 살짝 묻혀서 그 위에 눌러주면서 밀착만 조금 더 시켜줄게요. 요 위에 밀착을 시켜줄 때는 손에 힘을 최대한 안 줘야 되거든요. 안 주고 그냥 톡톡 살짝 눌러주듯이 얹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경계 쪽을 눌러주면서 약간 밀착만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화농성이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염증이 나는 것처럼 턱이 무슨 필러 맞은 직후처럼 아예 붉게 다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의 그런 화농성이었어서 그런지 잡티 가리는 거에는 뭐 이제 도가 약간 텄죠. 이렇게 해주고 남은 양으로 코끝, 콧볼 조금 더 꼼꼼하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우더로 눈썹을 살짝 올려줄게요. 파우더는 라네즈 네오 파우더 사용하겠습니다. 눈썹 일단 파우더로 좀 보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사진이 조금 눈썹 자체가 진해요, 여러분. 저는 눈썹이 너무 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적절히 섞어주기는 할 거거든요. 일단은 평소에 잘 쓰는 클리오 펜슬 브라운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거 4호로 밑그림을 약간 잡아주고요. 원래 제 눈썹 모양만 약간 살려서 너무 얇지 않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빈 부분만 좀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준 다음에 삐아의 라스트 오토 브로우 펜슬 차콜이라는 컬러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데 손등에 살짝 테스트했을 때에는 이게 되게 하드해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블랙 느낌 나게끔 그런 차콜 컬러라 부분적으로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죠. 막 진하게 나오는 그런 제형은 아니어서 올려주고 반대편도 살살살 채워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브로우 마스카라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느낌으로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눈화장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눈화장이 자세히 보면은 눈두덩이에 색감이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 언더에 살짝 더 포인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쌍꺼풀 안쪽에 획기 있고 살짝 카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중에 이런 컬러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팔레트 하나랑 오히려 싱글 섀도우를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하입 카키 제품인데요. 이거 아시죠? 작년에 나왔던 그 제품.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단종이에요. 이런 컬렉션으로 나온 거라 단종이 엄청 빠르게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없으신 분들은 또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싱글 섀도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베이스 컬러는 블러셔 톤에 좀 맞췄어요. 이거는 미샤의 모던 섀도우 제품이고요. 베이비 솝이라는 컬러입니다. 약간 베이비 핑크빛 나는데 흰기가 좀 있거든요. 눈두덩이에 깔아줍니다. 눈두덩이에 발랐을 때 많이 하얗진 않거든요.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해가지고 이 베이스 컬러는 그냥 초보자가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넓게 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올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블러쉬 그레이 컬러를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두덩이 요 안쪽 부분에 그레이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시한 느낌이 오늘 쓸 색조들이랑 좀 잘 어울리기도 해요. 특히 이 홀리카 이 컬러가 엄하지도 않고 누구나 써도 좀 멍들어 보이지 않고 그런 컬러라 예쁜 것 같아서 조합을 해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살짝 그레이빛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모브한 느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에뛰드 제품 What's in my eyes 달달구리 모먼트라는 컬러예요. 이게 홀리카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있어요. 홀리카가 좀 더 그레이시하게 더 많이 빠졌고 이게 약간 모브빛이 들어가 있죠. 아까 발랐던 안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만 더 올려줍니다. 뒤쪽에도 연결을 같이 해주고요. 조금 얇은 브러쉬로 달달구리 모먼트 묻힌 거를 삼각존 영역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언더까지 내려오게. 그냥 여기에서 브라운 음영을 조금 더 얹어도 되고요. 나는 이 카키 컬러를 살짝 조금 활용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팔레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카키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냥 눈두덩이 이 윗부분 있잖아요. 우리 방금 계속 바른 이 영역에 그냥 블렌딩만 해주면 돼요. 막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카키가 너무 존재감이 세지 않게 가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카키를 써보냐고요. 그쵸? 하지만 카키가 없다 또는 언니 저는 이 정도 카키도 저는 무리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살짝 나에게 맞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브라운 컬러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에뛰드 거고 이거 What's in my eyes 레이디 얼그레이 이런 컬러 그냥 묻혀서 똑같이 그냥 같은 영역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차피 눈두덩이가 엄청 핵심은 아니거든요. 블러셔랑 이 립에 들어가는 이 컬러들이 이게 잘 어우러지는 컬러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예요. 제가 평소에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많이 썼는데 오늘은 블랙을 이용해서 살짝 올라간 듯한 라인을 빼볼게요. 제가 그 트렌드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쿨톤의 컬러들에 약간 베이지가 씌워진 느낌이라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오묘한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라이너는 약간 이런 블랙으로 연출해주는 게 이따가 블러셔랑 립을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잘 받쳐줄 것 같아요. 이 살짝 올라가는 끝선에 맞춰서 양쪽을 살짝 올려서 해줬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안쪽에 이 점막도 좀 채워줄 건데 점막 채울 때는 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우드버리 제품 가지고 왔어요. 스테이 24 블랙 컬러고요. 안쪽에 속눈썹 사이사이 아주 살짝만 이렇게 라인만 조금 더 채워줄게요. 이거 우드버리가 픽싱력이 되게 좋은 편이고 잘 안 번져서 뭉치지도 않고요. 점막에 펜슬이 원래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게 그려져요. 그래서 눈 예민하신 분들도 펜슬로 채울 때 이거 우드버리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점막을 채웠는데 너무 막 블랙으로 두껍게 채워진 듯한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송혜교님은 저보다는 좀 점막을 두껍게 채운 편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채우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 눈에 조금 더 맞게 바꿔가지고 안쪽을 채워줬습니다. 이제 뷰러를 가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속눈썹은 오늘 이거 깜빡 속눈썹 10mm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뷰러로 좀 가볍게 히팅을 해서 올려줄게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뷰러 할 때 히팅을 잘 안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히팅을 안 하고 하니까 예쁘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뷰러 할 때에도 이렇게 히팅을 좀 주는 편이에요. 여기 송혜교님은 속눈썹을 붙이기는 했는데 엄청 자연스러운 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눈썹에 포인트를 그래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살짝 포인트를 줘볼게요. 또 메이크업 하는데 또 속눈썹이 약간 존재감이 있어야 이게 또 확실히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빛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아이돌처럼 붙이지 않을 거고 간격을 좀 두면서 붙여줄게요. 중앙에 일단 하나 붙여주고 저는 그리고 속눈썹 붙일 때는 이 피카소 트위저 있죠? 이 모양으로 생긴 거 다양한 거 다 써봤는데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붙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 눈 길이에는 한쪽당 한 8개, 9개 기둥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사용하실 때 더 잘 맞는 개수를 찾아가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반대쪽 한번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마스카라 갈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카라 좀 촘촘하게 묻혀주고 트위저로 결을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너무 가닥가닥 살리는 느낌 말고 아이돌 그 가닥 속눈썹 같은 느낌 말고 그냥 원래 제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좀 자연스럽게 엮어주는 느낌으로만. 그리고 이거 할 때 조금 더 잘 뭉쳐지게 하고 싶으면 라이터를 이 자체에 살짝 이렇게 히팅해주고 그리고 속눈썹을 이렇게 잡아주면 더 말을 잘 듣고 결도 더 예쁘게 잘 잡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면봉이나 꼬지에 붓을 좀 묻혀가지고 이 끝부분 살짝씩만 이렇게 히팅을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양쪽 다 끝났고요. 언더에 아까 사용했던 이 베이스 컬러랑 달달구리 모먼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컬러를 눈 언더에 조금 더 채워 넣어줄게요. 이 언더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 미세하게 살짝 모브빛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언더 이 속눈썹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살짝만 이 색감을 좀 주려고요. 언더라인만 살짝 모브에다가 이렇게 모브를 약간만 얹어주고요.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즈 펜슬 피오니 티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흰빛이 살짝 있는데 은은하게 핑크기? 근데 이 핑크기가 좀 쿨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이 안쪽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형광기가 도는 그런 쿨핑거를 쓰시면 안 되고요. 모브에 약간 획기 섞인 정도의 눈은 그냥 그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송혜교님 그 언더를 보면은 약간 아이라이너로 채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면 블랙 컬러의 섀도우로 채운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블랙으로 가면은 진입장벽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얇은 브러쉬를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티스트 섀도우고 이게 506번이에요. 에스프레소 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약간 차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브라운인데요. 이 정도로만 충분히 연출해줘도 될 것 같아서 이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언더 여기 눈동자 중앙을 기점으로 눈끝을 일자로 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너무 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 정도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메이크업 할 때 완전 여기 집중. 언더에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속눈썹 있죠? 속눈썹 있는 부분 안쪽으로 칠해주세요. 더 앞으로 가도 되지만 저는 너무 앞에까지는 채우지 않을게요. 그러면 제 눈에서는 조금 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눈 중앙에서 뒤쪽으로 살짝. 그리고 앞쪽은 여기 앞에만. 나머지 양으로 살짝 안쪽만. 반대쪽도 속눈썹 난 부분을 기점으로. 파리패션위크에 확실히 김유정 님도 그렇고 이 속눈썹 난 부분을 이 언더 세미 스모키로 빼는 그 여배우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언더를 나머지 양으로만 그냥 한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이 제품은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슈퍼픽스 슬림 마스카라입니다. 이거 다크 브라운 컬러고요. 이게 마스카라지만 솔이 정말 얇고 건조되고 나면은 진짜 쫙 픽싱이 돼요. 그래서 잘 안 번지거든요.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도 진짜 안 번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솔 차이가 이렇게 얇고 살짝 더 있고 근데 나 진짜 마스카라 뭘 해도 너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을 조금 그냥 얇은 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바르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언더 앞쪽은 저는 많이는 안 하고 뒤쪽을 좀 풍성하게 해주면 송혜교님 사진처럼 점점 뒤쪽이 길어지는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속눈썹을 또 트위저로 이렇게 살짝
뭉쳐서 뒤쪽으로 결이 가게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뒤쪽만 위주로 묻혀서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앞부분에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고요. 포슬린 컬러예요. 앞쪽을 컨실러로만 그냥 베이스를 내 톤에 맞춰서 살짝만 화사한 거, 너무 밝지 않은 거를 써도 그냥 충분히 이거만으로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눌러주고 밀착.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쉐딩을 갈 건데 코 쉐딩은 이거 사용할게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컬러고요. 여기 제일 연한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코만 이 코끝에 윤곽을 올려서 이 끝부분이 살짝 날렵하게 보니까 여기를 엄청 정교하게 코 쉐딩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를 갈 건데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긴 한데요. 이렇게 좀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비오브의 모브 가든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여기 위에 부분 두 개를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컬러에다가 바로 위에 컬러로 좀 섞어서 연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완전 모브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모브보다는 좀 더 채도가 있는 컬러를 깔아주고 그 위에 좀 뽀샤시하게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좋아요. 디올의 로즈 카프리스라는 제품이거든요. 블러셔는 조금 넓게 가야겠어요. 앞쪽이랑 이 뒤쪽을 이렇게 약간 넓게 발라 주시더라고요. 눈 밑을 따라서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반대쪽도 지금 프레스드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이스 자체를 너무 보송하게 가면 볼터치 갈 때 약간 건조한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홀리카 제품이고 마이페이브 인퓨징 블러셔 소피 그 위에 그냥 톡톡 올려서 코끝도 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립을 좀 먼저 가볼게요. 립 라인을 보시면 약간 베이지빛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거 사용할게요. 노노어 오버듀 립 펜슬 8호입니다. 입술 일단 가장자리를 이게 손등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매트하게 올라오네요. 입술의 라인이나 베이스 자체는 그냥 핑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베이지색으로 일단 깔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블러셔 자체가 지금 핑크로 쫙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핑크로 가면 내 원래 입술색에 핑크까지 더해지니까 갑자기 확 이 느낌이 확 날아가 버리는데요. 이거를 살려주는 치트키 중 하나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입술을 잡아줘야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베이지가 갑자기 확 덮어진 느낌이 나죠. 이 노노 저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매트하고요. 쫀득하다? 이런 질감이 느껴져요. 이 위에다가 이거는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 양떼구름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선택인데 제가 입술이 좀 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쪽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입술 색이 원래 약간 붉으신 분들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발라준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안쪽에 살짝 색감이 스며들게만 만들어준다 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다가 멜팅밤을 발라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슷한 컬러 딱 찾았잖아요. 이거 혜규님이 바르신 립 제품이랑 정말 너무 비슷해요. 진짜 제가 이 컬러 찾으려고 몇 개를 뒤져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비슷하죠? 혜규님 립 컬러랑 완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처럼 입술이 얼룩덜룩하면 이게 그대로 다 입술 색이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안쪽에 살짝 물들이고 이 겉에 라인을 베이지로 해줘야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조금만 더 색이 좀 존재감이 있으면서 그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것도 송혜교님이 바른 립이랑 진짜 비슷해요. 헤라의 센슈얼 누드 글로스 플러티라는 컬러고요. 얘도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베이지탄 누디 핑크. 근데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두우신 분들은 차라리 이걸로 올려주는 게 낫습니다. 색이 조금 더 잘 올라와서 그 베이지한 느낌이 나요. 저보다 우리 보라돌이들이 훨씬 더 투명하게 올라올 거예요. 저는 입술이 어두워서 같은 컬러를 발라도 살짝 더 딥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앞에 살짝 볼륨을 주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로지 사용할 거고요. 여기 앞볼 쪽 이렇게 브라이트닝한 이 효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해주면 여기가 쫙 채워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이크업 끝이고 목톤 좀 연결하고 머리를 마무리하고 한번 와줄게요. 목은 이거 분리보유 선쿠션 사용할 거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톤업 효과가 있어서 머리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랑 여기 윤곽 쉐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한번 머리를 바꿔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앞머리만 내리고 묶어서 왔는데요. 머리를 묶고 보니까 여기 약간 쉐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를 좀 묻혀서요. 가장자리를 아무래도 좀 정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윤곽을 좀 잡아야 날렵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원래 머리를 풀을까 하다가 뭔가 머리를 풀으니까 화장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라 머리를 묶었는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이 끝부분 이렇게 쉐딩까지 해주고 아까 사용한 컨실러를 살짝 더 묻혀서요. 자잘한 잡티만 번씩 조금 더 커버를 해줄게요. 다행히 앞머리 내리니까 여기 옆에 있던 왕건이와 이마에 있던 왕건이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퍼프로 좀 눌러서 밀착, 밀착 이렇게 밀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오늘 메이크업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무드와 비슷한 색상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라돌이들에게도 비스템으로 이 메이크업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메이크업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메이크업은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그 모습 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다른 영상도 다 공을 들이지만 특히 이렇게 또 메이크업 하는 영상들은 하나하나 좀 포인트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그 포인트를 좀 잘 캐치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길잡이 역할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항상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화보 비스템 찾는 그런 콘텐츠 원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의견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과 자주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최대한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